정신건강론을 수강하는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3주차 비대면 수업 3강 시간입니다. 지난 2강 시간에 제1절과 제2절 가로 2번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학습하였습니다. 3강 시간은 가로 3번 해외 사례의 검토부터 학습하겠습니다. 가로 3번 해외 사례의 검토.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잘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으로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정신건강 정책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해외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가로 1번 미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미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을 강조하고 정신장애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체계를 강화해 나간 역사적 전통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3년 커뮤니티 멘탈 헬스 액트 제정되기 전까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1968년 렌트맨 패트리스 숍 액트는 일정한 법적 동의 절차 없이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일련의 개혁 조치로 정신병상 수는 축소되지요. 1955년 56만 명에서 2005년 4만 9천 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예방 및 초기 중재 원칙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오바마 케어 이후 정신건강 서비스의 효과성과 이용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 적용의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영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하여 정신병원 폐쇄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대규모 정신병원들이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대형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들은 소규모 그룹홈 등의 지역사회 거주시설로 옮겨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신과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는 1986년 15.2일에서 2008년 8.1일로 축소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고 치료받는 실질적 형태의 지역사회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현재에도 지역사회 보호 정책의 추진과 강력한 정신병원 폐쇄 정책의 유지, 그리고 당사자 및 가족과 관련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이탈리아의 정신건강 서비스. 1998년 수용형 정신병원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탈시설화 정책 중심의 정신건강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사라진 자리에는 촘촘하게 들어선 지역 정신건강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 넘겨받았습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면 24시간 대기 중인 전문가들이 즉시 상담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8년 정신병원의 폐쇄를 골자로 한 바실리아법의 제정과 그 이후 20년간 꾸준히 정신건강센터를 확충하고 시도하였습니다. 1998년 수용형 정신병원의 완전 폐쇄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경우에도 입원 치료가 목적이 아닌 그 관계로 오로지 정신장애인의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며 비자의적 입원에도 14일 이내로 한정하고 그 이상은 금지됩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정신과 환자의 강제 입원 비율은 8% 정도에 불과하며 90% 이상이 자해 입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3절 정신건강 전문직의 특징과 역할을 학습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듯 국민의 정신건강이 체계적으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정신건강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정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의 전략은 근거 중심의 실천과 연구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실행하고 개입의 효과성을 실천할 정신건강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가로 1번 정신건강 전문직의 특징. 정부 관련 전문직종 학회, 협회의 산발적 서비스를 조정하여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던 중증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다학제 간 팀 접근과 대상자 맞춤형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013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 인력은 영국 318.9명, 미국 125.2명, 핀란드 99.2명, 단 우리나라는 보고에서 제출하지 않으므로 누락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추정치는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 인력은 42.0이며 영국의 7분의 1 수준, 미국의 3분의 1 수준, 핀란드의 2분의 1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지역사회에서 일반 시민의 정신장애인의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이들이 많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무척 낮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정신과 의사 외에도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직의 치료활동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그 결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인의 보험 혜택이 다양해졌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인 자격화 시도가 절실합니다. 정신건강 전문직의 법률 및 자격 요건이 매우 상이하고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들은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라서 현행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자격증 및 치료기관 인증과 같이 정신건강 전문가 활동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2항 근거에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에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가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란 전문화된 지식과 장기간의 집중적인 학문적 준비를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서 전문 조직을 활용하고 대중에 대한 신념, 자기통제, 소명의식, 전문적 자율성, 특수한 능력과 기법, 실천 기법 개발에 대한 관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는 직업으로 풀이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회복과 삶의 질의 증진을 돕는 일은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의 최우선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직으로 잘 수행하려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성은 오랜 시간 수련과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실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적 자질 세 가지는 높은 자존감, 자기 통제 능력, 높은 성장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능력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장애인의 증상 개선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기술 사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벤틀리와 테일러가 2002년에 제시한 정신건강 전문직의 역할을 알아보면 의료적 모델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전문직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회복과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됩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내부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자원도원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자와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공을 들여서 노력하고 과학적,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원칙 4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정신건강 전문가는 정신질환의 임상치료를 강조하는 의료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개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재발을 돕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사회 자원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 전문가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정신건강 전문가는
정신치료를 포함하여 심리상담과 행동치료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달성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은 가로 3반 정신건강 전문직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첫째,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약물의 처방과 정신건강 환자를 관리하며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동료 전문가와 과업을 명확하게 위임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정신건강 간호사, 환자의 치료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약물 교육 및 증상관리 교육을 통해서 재발 증상을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셋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환자의 심리검사와 분석을 실시하며 재활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평가를 실시한다. 타 전문직과 함께 정신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넷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가족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 예방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환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원조하기 위해서 퇴원개혁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사후관리 및 평가를 통해서 사례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 번째, 기타 전문직, 정신과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재활상담사 등의 개입 영역의 확대로서 치료와 재활을 돕는 역할의 중요성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째,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탈원화 이후 정신보건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져 왔으며 정신병원의 입원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투자가 확대되고 서비스의 내용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국가 책임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개 방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해외 사례와 함께 검토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 전문직의 특징과 역할. 정신건강 전문가는 전문적 자질, 즉 자존감, 자기통제, 성장의 욕구 등과 같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고루 갖추고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 간의 팀 접근을 시도하는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직의 역할은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직의 고유 업무와 공통 업무별로 그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2장 정신보건 서비스의 필요성과 전문직을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